안녕하십니까. CHTV 정보 스페셜 진행을 맡은 한인숙입니다. 오늘은 세무회계법인 송현의 노명길 부대표님을 모시고 2018년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본인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보 스페셜 시청자 여러분, 세무회계법인 송현 부대표 노명길입니다. 저는 현재 세무회계법인 송현 얼바인 지점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네. 설명드리는 2018년 개정세법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 간단히 2018년 개정세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2018년도부터 시행되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지난 30년 내 가장 큰 폭의 세제 개혁안이며 개인과 법인, 특히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감세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미국 내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부터 2018년 개정세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죠. 예. 네, 요즘 바뀐 세법이 좀 한시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 바뀐 세법이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몰규적, 영어로는 선셋 프로비전이라고 하는데 2018년도 세금보고부터 적용되는 세법 중 개인소득세 규정 대부분이 바로 이 일몰 규정에 해당합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유효한 법입니다. 네. 즉 이번에 개정된 개정소득세법이 만료되는 시점인 2025년도에 이를 추가로 연장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2026년부터는 다시 2017년까지 유효했던 과거의 세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 법인세 변동은 일몰 규정이 아니라 영구적이라는 겁니다. 기존 C코퍼레이션의 법인세가 최대 35%였는데요. 2018년도부터는 법인세가 21%로 낮아졌습니다. 네, 2018년부터 표준 공제 금액이 2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죠? 2017년도에는 싱글인 경우 표준 공제 금액이 6,35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이 금액이 거의 2배인 12,000불로 늘었습니다. 네. 부부 합산 보고 시 2017년도의 경우에는 12,700불이었지만 2018년도의 경우에는 24,000불로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표준 공제 금액이 거의 2배 늘어난 대신 2017년도까지 한 명당 4,050불씩 공제를 해주었던 퍼스널 익젬션, 네. 즉 인적 공제 항목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에는 새로 바뀐 세법이 유리하지만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새로운 법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보고의 경우 자녀가 2명까지면 새로운 법이 유리하시고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자녀가 4명 혹은 그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운 개정세법이 더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인적 공제가 2018년부터 사라지게 되면 부모님을 모시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예, 부양가족 한 사람당 일정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던 인적공제가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인적공제가 없어진 대신 부양가족 한 사람당 500불씩 세금을 줄여드는 크레딧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네. 즉 납세자의 17세 이상 자녀와 납세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납세자가 부양하는 가족 한 사람당 500불의 크레딧을 받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 크레딧의 경우 납세자와 납세자의 17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개정 세법을 통한 항목별 공제와 표준 공제와의 다른 점이 어떤 건가요? 예, 납세자는 표준 공제와 네. 항목별 공제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습니다. 네. 2018년도부터 싱글인 경우 표준 공제 금액은 12,000불이고 네. 부부 합산 보고의 경우 표준 공제 금액이 24,000불입니다. 네. 항목별 공제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대략 의료비, 네. 지방세, 모계지 이자, 네. 그리고 기부금 등과 같은 항목을 전부 더한 금액이 항목별 공제 금액이 됩니다. 네. 이 항목별 공제 금액은
납세자별로 차이가 나실 수 있으니 세금 보고하실 때 세금 보고 전문가분들과 상의하셔가지고 자신의 항목별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구해보시고 네. 그 금액을 표준 공제 금액과 비교하셔서 더 큰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항목별 공제 중 의료비는 얼마나 포함이 되나요? 예, 2018년에는 의료비 중에 AGI의 7.5%를 넘는 금액이 항목별 공제 금액에 합산됩니다. 네. 예를 들어 AGI가 10만 불인 납세자가 연간 사용한 의료비가 10,000불이라고 가정해 보면 네. 의료비로 사용한 10,000불 중 AGI 10만 불의 7.5%를 초과하는 2,500불이 항목별 공제 금액의 합산 금액이 됩니다. 네. 네. 항목별 공제 중 지방세 납부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하고 있는지요? 예, 지방세 납부금을 줄여서 SALT, 네. State and Local Tax라고 부릅니다. 네. 2018년도부터 주정부,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에 대한 연방정부의 항목별 공제 혜택이 크게 줄었습니다. 네. 2017년까지는 지방세 금액을 항목별 공제에 합산하는데 금액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2018년도부터는 지방세 납부 금액 중 싱글인 경우에는 5,000불까지만 그리고 부부 합산 보고 시에는 10,000불까지만 항목별 공제 금액에 합산이 됩니다. 네, 그랬군요. 네, 항목별 공제 중 모계지 이자 공제 한도액이 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전 세법에 의하면 메인홈이나 세컨홈을 살 때 모계지는 원금 100만 불까지에 대한 이자 금액에 대하여 항목별 공제를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2018년도부터는 모계지 원금 75만 불까지에 대한 이자만 항목별 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만약 2017년 12월 15일 이전에 융자가 이루어진 기존 주택에 대한 모계지의 경우라면 원금 100만 불까지에 대한 이자를 전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2018년부터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2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것 같이 네. 2018년도부터는 17세 미만 자녀 1명에 대한 1,000불이었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네, 네. 2,000불로 자녀 1명당 2,000불로 네. 2배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군요. 또한 이 크레딧을 활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줄이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리펀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자녀 1명당 1,400불까지 리펀드를 받으실 수 네.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차일드 텍스 크레딧 금액이 2배로 네, 네. 늘었고 리펀드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도 400불이나 늘어났습니다. 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소셜 넘버가 없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네, 네. 아이틴과 같은 텍스 아이디를 통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그렇죠. 네. 2018년도부터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의 소셜 넘버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2018년 개정된 세법에서는요, 1031 익스체인지가 부동산에만 적용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사업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팔 때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자기가 가진 동산이나 부동산을 팔면서 같은 종류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새로 사는 경우에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세금 이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세제상의 혜택 조항을 1031 익스체인지라고 네. 합니다. 네. 2017년도까지 동산이나 부동산 모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사업 용도로 사용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팔면서 새로운 자동차를 사거나 네. 헌 기계를 팔면서 새로운 기계를 살 때도 이런 세금 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2018년도부터는 오직 부동산만 이런 혜택을 받으실 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법인세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S코퍼레이션도 2017년과 비교해서 2018년 이후에도 회사에서 가져오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까요? 예, 최대 35%의 법인세가 21%로 줄어든 것은 네. C코퍼레이션에 해당됩니다. 네. 하지만 S코퍼레이션인 경우에도 주주의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네. S코퍼레이션의 경우 회사는 세금을 내지 않고 주주만 세금을 냅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게 되죠. 네. 2018년도부터는
S코퍼레이션의 주주는 S코퍼레이션의 순인 수입 중에서 20%를 공제한 나머지 8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2018년 바뀐 세법에서는 접대비 비용 처리가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2018년도부터 바뀐 세법에 따르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접대나 네. 클럽 회원권, 접대를 위해 사용한 시설 사용료 같은 비용은 사업 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나마 2018년 이후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항목은 네.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음식이나 음료수 등의 비용이고 네.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50%까지 사업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 네. 네, 이렇게 바뀐 세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나와 주셔서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8년 개정 세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보 스페셜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